미국은 크립토 패권을 완전히 미국으로 가져오려는 큰 그림이 올해의 내러티브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바로 내일 새벽 7월의 FOMC를 앞두고 비트코인 박스권 하단까지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 장대음봉으로 이탈하면서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좀 불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단기적인 방향성 그리고 조금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릴 건데, FOMC 직전인 만큼 현재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시장 관점에 대해서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이탈했던 29.5K 이 구간이 원래는 굉장히 강한 지지였다. 근데 지금은 다시 그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식으로 29.5K를 다시 시도했지만 지금 위에 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내려온 모습, 확실하게 이 29.5K 구간을 돌파해서 안착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섣불리 대응하시기보다는 이 구간에 안착해 주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그 전까지는 저는 아직도 하방 채널은 유효하고 추가적인 조정도 열어 놓아야 된다 생각하고, 1차적인 핵심 지지 라인은 28.4K 구간 이 정도까지는 조금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현재 지금 파이어 차트를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28.5K 구간 이 구간에 의미 있는 매수벽이 위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의미 있는 지지 매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FOMC에서 파월이 조금 매파적인 어떤 그런 발언이나 뉘앙스만 보여준다라고 해도 저는 추가적인 조정은 조금 열어놔야 된다. 다만 28.5K를 지지해준다라는 가정하에 단기 저점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제가 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느냐, 가장 큰 고래였던 최근에 강한 매수세를 보였던 갈색 고래마저 살짝 매도세로 전환하고 지금은 관망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갈색 고래를 제외한 보라 고래, 빨간 고래 등 모든 투자자들은 지금 전부 다 매도세로 전향했다. 근데 이 초록색 선, 혼자 나 홀로 지금 풀매수에 가담한 이 초록색 선이 누굽니까? 바로 개인들, 리테일들이 지금 고래들은 다 팔고 관망하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매수세에 진입했다라는 것은 사실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 만약에 이 갈색 고래가 고개를 들어주거나 보라 고래가 다시 고개를 들어주기 전까지는 보수적이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오늘 있을 FOMC에서 지금 25bp 금리 인상은 거의 지금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일 새벽에 있을 FOMC에서 금리를 지금 올리냐 내리냐 동결하냐 그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다. 어쨌든 25bp는 확정적인 거고, 파월이 앞으로의 통화정책의 기조가 어떻게 갈 것인지 이 부분을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해주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금리 인상 여부 이 부분보다 파월의 입에 전반적인 시장 방향성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내일 새벽 FOMC에서 파월이 그렇게 긍정적인 발언을 해줄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현재 시장이 어떤 상황입니까? 미국의 나스닥만 보더라도 주봉상으로 보시면 과거 2021년 최고점이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미 증시는 AI 붐으로 미친 듯이 상승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도 주가는 제 갈 길 가면서 계속 올라간다. 파월이 이렇게 지금 투자 시장이 과열되는 거, 안 그래도 지금 긴축하고 금리 올리고 있는데 투자 시장이 벌써부터 안도하고 경기 침체 없다, 연착륙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낙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절대로 비둘기파적으로 얘기해 줄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여러 경제 지표 발표, 소비나 고용 전혀 무너지지 않았고 미국은 아직도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만큼 파월이 또 한 번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겁주기를 하고, 미국 경제는 튼튼하기 때문에 이번 7월 금리 인상이 끝이 아니라 올해 앞으로도 한 번 더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 불안감을 주는 발언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지금 미국의 2분기 어닝 시즌을 보면 지금 전부 다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상과는 다르게 실적들이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구글까지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미국의 경제가 견고하다 라는 것을 직접 이 실적으로 증명을 해내고 있다. 그만큼 파월은 또 이런 투자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조금 매파적인 발언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 그거에 반영을 해서 지금 페드워치 50bp 인상 확률이 1%로 새로 생겨났다. 원래는 금리 동결이냐 금리 인상이냐 였다면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확률은 아예 0%, 그리고 금리 25bp 인상은 98%, 50bp 인상은 1%로 올라왔다. 그만큼 시장에 지금 파월이 매파적으로 얘기해 줄 거에 대한 불안감이 서려 있는 시장이고, 또한 방금 말씀드렸던 나스닥도 주봉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조정도 없이 미친 듯이 지금 투기가 과열되고 있다. 이런 시장을 좀 식혀주기 위해서라도 좀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해주지 않을까.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 좀 추가적인 눌림 이후에
어느 정도 28.4K 구간을 지지대로 삼고 다시 추세를 변곡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지금 흐름을 잘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연일 이런 식으로 조정받고 하락하고 있지만 나스닥은 비트코인과 디커플링 되면서 연일 어쨌든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나스닥이 고개를 꺾고 확실하게 하방 추세를 만들어주기 전까지는 비트코인도 확실하게 고개를 들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스닥과 비트코인 디커플링 되는 만큼 나스닥이 꺾이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 근데 나스닥이 저는 조금 더 좋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는 오늘 또 굵직한 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수목금 연달아 있다. AT&T부터 메타, 그리고 코카콜라, 맥도날드, 포드, 인텔, 마스터카드, 엑소모빌, P&G, 쉐브론 등등 이런 대형 기업들이 실적이 연달아 있고,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나스닥이 살짝 눌림은 받았지만 추가 상승하고 비트코인도 조금 더 조정은 살짝 더 열어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온체인 상으로도 최근에 이 고래들이 거래소로 유입된 비트코인 물량은 이런 식으로 늘어났는데 비해서 거래소 밖으로 인출된 물량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고래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넣어서 매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반대로 거래소에서 물량이 빠져나간다는 건 뭡니까? 장기 보유를 위한 비트코인 매집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거래소의 유입량은 늘어나고 거래소 출금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라는 것은 조금 더 고래들의 매도 압력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열어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더 변동성은 열어놔야 되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은 뭐다? 결국에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올해 신고가를 비트코인이 찍어준 이후에 고래들의 차익 매물 실현과 추가적인 개미털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정은 개미털기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창펑자오가 강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They want to buy cheap. 그들은 싸게 사길 원한다. 그들이 과연 누구일까? 왜 지금 미국의 대형 기관들부터 전 세계로 움직이는 자산 운용사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신다면 글로벌 리스트들과 금융 엘리트들의 속내가 보입니다. 그들은 싸게 많이 사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헐값에 30K의 비트코인 던져주고 28K, 27K를 가야 그들이 더 싼 가격에 많이 모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차트를 만들면서 개미를 터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중장기 플랜으로 가시는 분들은 지금 조정, 일시적인 개미털기와 건강한 조정인 만큼 계속해서 우리는 방향을 알기에 구축해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또 블랙록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투자 포트폴리오의 할당 권장량을 이 보고서에서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 블랙록이 뭐라 했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에 올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출된 현물 ETF 신청 외에도 회사는 세계 최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최적의 포트폴리오 할당 권장을 발표를 했는데, 이 보고서에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 전체 포트폴리오가 100이라고 한다면 블랙록은 비트코인의 84%, 주식 9%, 채권의 6%를 추천했다. 얼마나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까? 물론 뭐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압도적인 숫자, 거의 주식의 10배 가까운 수치의 비중을 비트코인에 실어라 라고 지금 투자자한테 제안을 했다. 만약에 이 블랙록의 레포트대로 최적 BTC 할당량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간다면 이 비트코인은 모든 주식, 부동산, 채권 가치의 5배 이상 가치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낙관적인 발언을 해줬고, 유명 크립토 분석가인 플랜비도 비트코인 상승 관점 초기 강세장의 위치다 라고 하면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2단계 본격 강세장 시작 전 싼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수하려고 기관들이 개미를 털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저랑 동일한 인사이트로 시장을 보고 있다. 그리고 또 오늘 어떤 의미 있는 기사가 떴습니까? 피델리티, 시타델 등등 미국의 대형 기관들이 설립한 EDXM 거래소가 탈로스로 기관 액세스를 확장했다 라고 하면서, 이 탈로스가 어떤 회사입니까? 디지털 자산을 위한 기관들의 거래 기술 제공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엄청난 자금을 들고 있는 세력, 기관들의 거래 기술을 도와주는 그런 업체인 탈로스와 EDXM 거래소가 지금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래서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협력으로 탈로스는 EDXM과 통합이 되는 최초의 주문 및 실행관리 시스템이 되어서 기관 투자자가 프론트엔드 인터페이스와 거래 도구를 통해 더 광범위한 유동성 장소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크립토 투자에 더욱더 쉽게 접근을 하고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블랙록이 현물 ETF 지금 정식으로 출시 준비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월가 기간 거래소들까지 기간 기술 거래
제공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계속 수면 아래서는 그들의 어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크게 만들어갈 큰 그림을 지금 빗작업을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계속 구축하고 건설해 나가면 되고, 일본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기시다 총리가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홍보하기 위한 환경을 지금 조성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어제 나오자마자 일본의 경제를 담당하는 경제 산업상인 니시무라 야스토시가 뭐라 그랬냐, 경제 저성장 문제, 웹3 등 혁신 기술로 극복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사회 혁신을 불러오는 기술 중 하나로 금융 및 컨텐츠, 예술, 스포츠, 게임 문화, 일본이 강점을 지닌 분야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중국, 미국에 이어서 이번엔 일본이 제대로 그냥 대놓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뛰어들려고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이 바이낸스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창펑자고 일본은 웹3 규제 환경의 대표적인 리더다 라고 하면서 바이낸스 업계에 대한 일본의 명확한 접근 방식을 인정하면서 일본에서 열린 웹엑스 컨퍼런스에서 가상으로 연설을 했다. 이번에 뭡니까? 일본의 정식으로 바이낸스 재팬이 8월 달부터 오픈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창펑자가 지금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다. 지금 미국한테 바이낸스가 탈탈 털리고 있는데 그 지금 피난처로 일본이라는 엄청난 경제 대국을 선정했고, 지금 일본은 총리부터 정부 기관까지 할 것 없이 다 크립토에 지금 친화적인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바이낸스와도 이런 식으로 손을 잡은 모습으로 봤을 때 일본이 적극적인 크립토 시장의 움직임이 또 가격적인 부분에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 리플의 SEC 소송 승소 이후에 지금 미국의 정치권 의원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 암호화폐 혁신이 이끈다, 이런 식으로 크립토의 친화적인 법안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가 트위터를 통해 커스틴 길리브랜드와 함께 발의한 책임감 있는 금융혁신법은 암호화폐 소비자를 보호하는 초당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함과 동시에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소송과 관련된 법안의 최근 결정은 의회가 암호화폐 규제안 마련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한 것 같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규제의 틀을 지금 의회도 계속 형성하고 있고, 그 틀이 완성됨과 동시에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현물 ETF 준비를 잘 해가고 있고, 이게 맞물리는 시기에 현물 ETF 승인과 함께 미국은 크립토 패권을 완전히 미국으로 가져오려는 큰 그림이 올해의 내러티브다. 이 부분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31K 갔다가 뭐 29K 갔다가 28K 갔다가 뭐 30K 갔다가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에 포인트를 맞추실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크립토컨트 대표인 주기영 대표도 어떤 얘기를 했냐, 6개월 이상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장기 홀더들 UTXO의 비율이 70% 수준에 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과거에 장기 홀더들 비율이 이 정도로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 위치를 했을 때 비트는 항상 바닥이었다. 보시면 장기 홀더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을 때가 작년 저점, 이후에 장기 홀더들의 비율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지만 이 얘기는 뭡니까? 상승장의 그저 초입일 뿐이다. 과거 이런 식으로 고점을 찍으려면 이런 식으로 장기 홀더 비율이 급격하게 10% 미만으로 낮아져야 되는데 지금은 요만큼밖에 안 내려왔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요만큼밖에 상승 안 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 비트코인을 팔고 나오고 수익 실현을 해야 될 때는 장기 홀더의 비율이 정말 20% 10%대까지 내려갔을 때, 과거 이런 구간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던 이런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우리는 매도를 고려해야지, 지금 요만큼 내려왔다고 벌써 비트코인 고점이다 일일비 하시면서 살짝 조정받으면 팔고 나오실 때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목표는 요만큼 수익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 갱신하는 이 사이클을 먹으려고 올해 준비를 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선택에 따라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잘 구축해서 의미 있는 졸업을 하시냐, 아니면 올해 망설이고 내년에 비트코인 신고가 갱신하고 너도 나도 비트코인 사겠다, 너도 나도 광기에 뛰어들 때 용기 내서 들어왔다가 강제 퇴학당하고 파산되느냐, 그것은 올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축해 나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됐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누르셔서 앞으로도 이런 디테일한 크립토 인사이트와 실전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들 제가 유튜브에 꾹꾹 눌러 담아서 계속 공유 드릴 거니까 잘 활용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시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저희 팀 텔레그램 링크 활짝 열어놨습니다. 이쪽으로 입장하시면 단기적인 시장 대응 방안 그리고 시장 방향성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니까 입장하셔서 도움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